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항공이고요. 코드 번호는 003490입니다. 현재 11월 16일 2월 2시 55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전일에 이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볼 것 같고요. 금요일에 리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달 17,000원, 17,000원대, 뭐 18,000원대부터 이제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리뷰를 진행을 하고, 근데 사실 지금도 뭐 그닥 관심을 못 받죠.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조회수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받나 아니면 받지 못하나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는데 보고 나서 이거는 조금 더 가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예, 근데 뭐 조정을 조금 더 주고 갈지 아니면은 바로 갈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당히 큰 이슈가 나왔죠. 예, 상당히 큰 이슈가 나왔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그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한진칼이 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빠르게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한진칼이 이제 대한항공의 지분의 30%를 또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글쎄요 제가 이제 조금 걱정했던 거는 좀 우려감. 예.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당연히 좋을 거고 실질적으로 아시아나 IDT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거의 안착을 했었죠. 예,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인수를 했을 경우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확실하게 파이를 키울 수가 있다. 그런 점은 장점이다. 다만 한진칼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지분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는데 뭐 KCGI와 조현태 회장과 뭐 조현아 부회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엮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기 좋게 네, 틀려버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사합병을 해버렸습니다. 네,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을 했다. 이제 속보도 저희가 봤었는데 11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된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손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뭐 통합을 하게 될지 뭐 이렇게 사느는 이 같은 구조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M&A 인수합병안을 확정했다고 오늘 따끈따끈하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8천억을 지원하고 한진칼은 이 돈을 유상증자를 참여를 통해 대한항공에 투입을 한다. 여기서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2조 5천억 원 중 1조 8천억 원 아시아나 인수에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한중그룹이라는 한 지붕 아래 놓이면서 항공업계는 거대한 구조개편이라는 빅뱅에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진다면 매출 규모가 2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10위권 국적 항공사가 탄생을 하는 건데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 한국공항도 좋죠. 예, 국내선의 경우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점유율은 각각 22.9, 19.3%로 이후에는 42.2% 수준이지만 자회사 LCC까지 포함하게 된다라고 하면 62.5%까지 거의 독과점이죠. 네, 여기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는 두 항공사의 규모의 경제로 인해 다른 항공사의 생존이 어려워져 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지붕 두 가족이란 현대 기아차의 모델로 운영이 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네, 상당히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결국에 됐고요. 네. 9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만 버티면 된다. 지금만 잘 버티면 되는데 버틴다라는 개념이 버티면은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야,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용화까지는 최소 몇 년이 걸린다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해외 여행객이 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1년 정도만 버티면은 독점적인 위치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시를 들면은 그런 거죠. 뭐 삼성전자도 국내외 뭐 반도체 기업들과 치킨 싸움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단가를 계속해서 내렸죠.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계속해서 잘 넘어가고
알아서 이제 버티지 못한 회사들은 뭐 일본 기업들 중에서는 많이 망했죠. 네, 많이 망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버티지 못했고 예,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삼성전자는 쭉쭉쭉 올라갔죠. 이제 독점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수가 있겠죠. 예. 다만 지금 당장 막 추세가 막 미친 듯이 나올 거냐라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17,000원, 18,000원대도 했을 최종 목표가는 저는 그냥 3만 원대, 3만 원, 32,000원대가 최종 목표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인수까지는 예상 어떤 종목을 인수를 하진 않을까.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힘들어진 회사들은 또 사라지게 될 거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한 회사는 뭐 기술 진화나 아니면은 인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9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진짜로 될까? 뭐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로 될지 말지는 전 뭐 돼봐야 뭐 그 밑에 있는 항공사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 2위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백신에 대한 수송에 대한 모멘텀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9월 달, 10월 달 뉴스 플로우를 보니까 그러니까 백신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신선 화물 보관 시설을 계속해서 확보한다라는 뉴스를 봤었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 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냉동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백신이 실제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테마적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인수까지 함으로써 그게 모멘텀이 이런 식으로 붙을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네, 어렵다라고 하는 게 네, 진짜 뭐 뜬금없는 사태가 나오면서 이게 주가에 모멘텀이 붙잖아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했는데 그냥 뭐 차트 관점에서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런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런 데서 좀 버텨주는 그게 또 21선, 모인선이 또 경합을 펼치고 있는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아 버텨주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었고요.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었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왔고 여기를 이제 희석을 시켜주는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런데 차차 이제 올라갈 때마다 저항 구간들은 많으니까 저항을 한 번씩 받는데 그 기간이 이제 속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잘 안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잘 올라가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32,000원대 네, 이 구간까지는 열어두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구간들이 갔을 때는 굳이 추격 매수는 할 필요는 없겠죠. 네, 위험한 구간입니다. 네, 상당히 그러니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런 구간이 또 어떤 모멘텀이 붙어서 돌파를 한다.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는다. 네, 지지를 받아줄 때 사도 늦지가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요. 뭐 실질적으로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구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차트 환경 설정에서 네, 배당락 이런 걸 지워봐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저항을 받고 있죠 오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라도 이런 데를 이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지지받고 더 한 번 더 올라가고 이런 데서는 또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저항을 받다가 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갈 확률도 있으니까 현재 흐름은 오늘 흐름은 이 트렌드 이 저항받고 있는 트렌드에서 종가가 마감이 되느냐 정도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는 게 맞겠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를 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네, 최근에 고가적인 부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이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건데 어쨌든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위에서 잡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구간에서 손절을 짧게 잡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박스권이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여기는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4,000원대를 살짝 이탈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시가가 24,200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오늘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이 붙었고요. 다만 이런 구간들은 지지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주는 게 가장 좋겠죠. 현재 관점에서는요. 여기가 저항 박스권 상단이었으니까 앞으로는 지지가 되느냐 대해서 보게 되는 위치죠. 네, 이상 대한항공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 11월 12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캠프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9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040원, 손절가 3,7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